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에릭손 님이 미국 LA에서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지금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에릭손 님 좀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 모기님. 버스에서 라디오 흘러나오길래 시선 집중 시작한 거 알았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몇 번이라고 올려주진 않으셨는데 네. 버스 타는 모기님께서 버스에서 시선 집중을 만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모기는 버스에 타는 게 아니라 버스에 붙어 다닙니다. 제이비가 진짜 싫어하는 모기, 그죠? 아우 징글맞아 죽겠어요. 네. 3941님이 제이비 목소리가 왜 그래요?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밤새. 목소리라도 좀 맑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탁 해가지고 죄송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영혼만 맑으면 되죠. 계속 짜증 주고 뒷목 잡기 한다면서요. 자기 중심을 지키시면 됩니다. 네. 땅콩빵님, 보령입니다. 새벽에 형광등이 깜빡이듯이 번개가 얼마나 치던지 잠을 설치고 일어나자마자 시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보령에 번개가 쳤군요. 비가 많이 왔나요? 제이비 서울에도 번개가 어제 많이 쳤는데요. 제가 둔해가지고. 네,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느라고 못 느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들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네, 조찬웅님은 평택인데 어젯밤에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웠다고. 평택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 생각이 나네. 그러게요. 평택 네. 민심은 어떤지 그것도 좀 보내주십시오, 조찬웅님.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군 기지 땅 얘기를 했죠, 부지 얘기를. 소유권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평택 민심은 어떤지 평택 얘기는 조찬웅님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에릭소님 미국의 반응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바로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돌발 상황까지 우려했지만 양국 정상은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농담을 건네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 40분쯤 시작된 소인수 회담은 예상보다 길어진 53분간 이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과 북한 문제, 한일 관계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고 비공개 업무 오찬으로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에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위한 준비는 철저했고 우려했던 돌발 상황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간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3부에서 최종권 교수와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통상협상의 변경은 없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네. 이건 좋은 신호일까요? 우리에게 나쁜 신호일까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미국이 농축산물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변함이 없다면 그건 안 건드린다는 얘기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자, 마음이 교차를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기지 네. 소유권 달라. 와, 이 얘기까지 나올 때는 저 솔직히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는 최종권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의 언행인데요. 자,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글의 취지가 뭐냐 설명을 좀 해달라 하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들을 급습했다고 들었다.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했고 심지어는 우리 군기지에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근데 미국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뭐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첫 번째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라고 한 다음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사업할 수 없다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뭘 뜻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설명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나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몇 시간 뒤에 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뜻하는 건데요. 새 대통령이 이곳에 오시게 된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정적으로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일단 띄우고 봤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결국은 협상용으로 먼저 질렀다. 기선잡기용으로 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끝난 것이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 간에 오갔던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And this special Is his prosecutor.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네, 혹시 정신나간 잭 스미스와 관련된 것일까요? Sick individual, but go ahead. 약간 정신이 나간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이어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죠. 농담입니다. 네, JTBC가 이제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요.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 미군 기지에 대한 조사 이런 게 뭐냐면 내란 특검이 미군에 대한 게 아니라 한국 통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잭 스미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잭 스미스가 누구냐? 미국의 특검이었습니다. 트럼프를 수사했던 특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잭 스미스를 왜 언급을 했는가?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트럼프가 뒤에 농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담에 대해서 또 정색하고 받을 수는 없겠죠. 그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좀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저게 말 그대로 그냥 100% 농담이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잭 스미스를 언급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하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이것을 지금 덧댄 것 자체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편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등장인물이 트럼프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가 바로 트럼프의 이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이 틈새를 계속 치면서 잘못된 인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좌파라는 주장이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탄압에 대한 희생양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냐? 특검이 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도 나기도 특검 수사를 받았어. 기분이 나빠. 근데 특검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한국의 내란 특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어. 별로 기분 안 좋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거를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냐 이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서 안 그래도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찬하면서 좀 얘기가 오고 갔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특검에 의한 수사 진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좀 했고 이 정도 얘기하고 루머라고 트럼프가 이제 표현을 한 거 외에는 더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데이지 님이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갈 거면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극우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같이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찰리 님이 그런데 그런 루머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트럼프도 혹시 너튜브 보나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기 직전에 고든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더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도 글을 기고를 하면서 다시 또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은 좌파 이런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뭐냐면
트럼프와 연결될 수 있는 보수 진영 내지 극우 진영에 지금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여럿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 상황만 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특검에 대한 아주 기분 나쁜 어떤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때리면서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그러니까 환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물론 미국도 주한미 대사관도 한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본국 정보,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계속 할 것이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보도 전달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력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근데 뭐냐면 또 기억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오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죠. 지금 뭐 다른 촌철님들은 그 부분도 좀 밑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특검 얘기로 넘어가죠. 내란 특검이 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전해졌는데 첫째, 12월 3일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직후인 밤 11시 1분과 13분 그리고 12월 4일 새벽 0시 25분경에 심우정 전 총장과 각각 1분 넘는 통화를 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에게 주요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영장에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날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다시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국회 봉쇄 상황은 윤석열 자신이 직접 챙겼고 경제부총리에겐 입법기구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과 소방을 통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별로 소관 업무에 따라서 이른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에게는 임무를 부여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그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 내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해석이 성립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옥황상제님이 검찰총장의 비화폰 당연히 수사 대상이겠지요? 라고 물음표 올려주셨는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독골라미님 몽땅 엄벌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취임한 지난해 2월 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까지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날짜를 축약을 해서 딱 이틀치만 봤다는 거잖아요. 발부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취임 직후 같은 경우는 계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법원은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확정이 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란 모의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개시가 됐다고 지금 특정이 됐나요? 아니죠. 근데 확정이 생각했던 됐나요? 것보다 꽤 오래전인 걸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고는 있죠. 그러면 의심의 폭은 최대로 넓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그 시간을 거슬러서 통화 기록을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법원이 내려야 되는 판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짱구님이 요즘 내란과 관련한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니 제 속이 내란 중입니다. 정말 속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특검발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23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란 특검법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검사가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공소 보류권을 도입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어제 특검법 개정 의견을 또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특검보를 한두 명, 파견 검사를 20명, 파견 공무원을
40명 늘려달라 이런 내용의 건의였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수사 대상 확대나 수사 기간 연장은 건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수사 대상의 성격이 다른 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자, 이 범죄의 성격상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모의 실행한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물증을 잡아서 옥죄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범죄의 특성상. 그리고 그것은 따라서 내부자의 실토가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란 특검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은 스스로 밝혔어요. 공소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검은 수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재판 유지도 특검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보별로 수사 대상을 나눠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특검보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건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린주님이 내란 같은 경우 관련자가 너무너무 많으니 뭐 이런 것도 좋네요. 자수하면 수사기간도 단축하고 좋죠라고 했지만 반면에 다른 촌철님들은 그렇다고 누가 자수해서 광명을 찾겠냐.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또 있네요. 자수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합니다. 누구죠? 내란은 아니고요. 누가 있습니까? 서희건설의 회장이 있습니다. 아, 자수서를 냈죠?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냈었죠. 자, 그랬죠. 근데 그 후의 행적인데요. 수술 받고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데 병명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변호인은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만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냐? 수술을 받은 날짜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지난 11일이라고 하는데 11일이 어떤 날이냐? 자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아, 자수서를 제출한 날? 그렇습니다. 그날 자수서를 제출하고 바로 수술 받고 그냥 들어 누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 자수서 냈지? 나 성의 보였어.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나 아파. 그러니까 나 데려가지 마. 체포하지 마. 구속하지 마. 이런 뜻을 깔고 지금 태기를 한 걸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보님이 특검 끝나면 다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병명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뭐 병실에 있으면 특검이 바로 끌고 가지는 못할 거다. 이거를 노렸다고 보면 특검이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일단 알려진 바로는 특검 측은 방문 조사를 포함한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뉴스 채굴꾼이 전해드린 바가 있으면 이전에 다른 경우에 병실에 입원한 사람을 체포해 간 적도 있었다. 그죠? 아,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사례가 있다라고 이미 저희는 미리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병이 뭐냐에 따라서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인수님이 와 진짜로 들어 누운 거네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국민의힘에 각을 세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따로 또같이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의 가정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어쩌면 바로 연출될 수도 있는 가정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면서 여야 대표를 초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새로 선출되는 대표도 여기에 오겠죠. 그러면 마주 앉겠죠.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천장을 향할까요? 국민의힘의 대표를 향할까요? 국민의힘 새 대표가 말을 걸어오면 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기서 펼칠 장면이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